어린아이에게 창업을 시키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공부도 안 하고 장사부터 시키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아이의 가능성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창업 경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만들어주면 좋을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평생 가는 경제교육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아이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뭐 운동선수, 요즘은 유튜버, 연예인, 의사.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요?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의 꿈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이름 붙여진 직업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 질문을 조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미 이름 붙여진 직업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밖의 가능성은 애초에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이에게 이미 있는 직업 중에 골라봐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누군가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유튜브,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처음엔 이름조차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업이고 창업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공부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필요하면 아이는 반드시 공부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왜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건 팔아야 하고 가격 정해야 하고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을 위해 수학을 찾고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말하는 법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생기면 공부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의 가치를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벌어보게 되면 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교과서로 배울 때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겠죠. 단순히 게임처럼 레모네이드 팔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팔기 위해 재료 사야 되죠. 직접 만든다는 인건비 들죠. 자리를 빌리는 임대료 들고 또 시간도 들이고 이러한 모든 비용을 감당한 뒤에 내가 남는 게 뭐지? 를 보게 되면 아이는 비로소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돈이 내 주머니로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용, 선택, 시간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경제 원리와 흐름을 알려주는 속에서도 창업의 경험 또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 기획하고 재료 구하고 직접 만들고 가격 정하고 판매까지 해보는 이런 손익을 계산해보는 과정까지 심지어 단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개념까지 반영하고 실제로 계산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빠르게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은 반드시 잘 되기만은 하지 않겠죠. 사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저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는 어느 정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만큼은 넘어져 봐야 제대로 걸을 수 있지, 이러는 총량의 법칙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어차피 이겨내야 할 실패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그냥 경험해 버릴래 하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경제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실패를 겪어본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다뤄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가격, 내가 만든 상품, 내가 한 행동의 결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가 실제로 돌아온다는 경험.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건 어떤 교육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사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쿠키나 간단한 먹거리 판매, 아니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거, 아니면 작은 플리마켓 참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도 사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하려면 무조건 지인이나 가족 찬스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플랫폼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경험도 예전보다 사실 훨씬 쉬워졌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검열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나 요리를 어머님들께서 직접 다 준비해가지고 제공해주시고, 준비 과정도 다 세팅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는 만들기만 하고 끝난다면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건 사업 경험이 아니라 그냥 메이킹 클래스가 되겠죠.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아주 작은 부담이라도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옆에서 안전이라던가 기준은 좀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의 시야를 넓혀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의 강연을 함께 듣거나 창업 박람회 같은 데를 데려가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게 해주거나, 기회가 된다면 실제 기업이나 매장을 좀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이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런 걸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해줘야 할 건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창업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그 속에서 아이는 돈의 흐름을 배우고, 선택의 무게를 배우고,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경험을 제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